이제부터는 여야 정치권에 불어닥칠 후폭풍,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당으로 불리는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했어요. 반대를 하고 그것도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이후에는 찬성했던 의원들을 또 따로 의원총회 할 때 핍박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8년 전의 탄핵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히려 보수가 괴멸될 지경에 이른 일인데 보수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는 많은 분들에게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내부 사정을 좀 그래도 잘 아시니까 박 실장님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그건 정치의 영역이죠. 법률적인 영역을 넘어서 정치의 영역인 것이고, 이건 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떤 정치적 집단이 있다면은 국민이 자꾸 그것이 나의 모든 생각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멈춰줘야 돼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사회자분은 그게 안타까우신데 그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되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탄핵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각자 헌법기관인데 아마 역사에 준엄한 생각들이 뒤에 기필이 되겠죠. 그게 적어질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하고 물론 동일한 생각을 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마 그건 꼭 그렇게 우리가 재단에서 강요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마 지금부터는 뭐 임박해지는 대선까지도 생각해서 여러 사안들을 얘기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어떤 의원들은 보다 해안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국회의원 한 자리 깨고 차고 앉아서 거수기 노릇을 하겠죠. 근데 그건 역으로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본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게요. 그건 그쪽도 지금 일사불란하게 200표를 거의 192석이 일치 단계에서 만장일치로 하잖아요. 192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일체의 그 반발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생각해 볼까? 거기는 왜 한두 명이라도 좀 반대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의적인 그 사회 정의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그 정치를 이렇게 마냥 바라보기는 힘든 속사정이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김영건 의원은 여당이 왜 이렇게 이런 여당이 반성이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하는데요. 8년 전과 지금 여당이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첫째는 의원들의 구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8년 전에만 해도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절반은 됐습니다. 그래서 민심과 정당이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을 그 당시 여당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원 구성이 바뀌어서 정말 영남당으로 돼버렸거든요. 지금은 60%가 넘어 거의 70%가량이 영남 의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역의 정치 지형상 민심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 선거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 이 부분이 하나가 주목이 되고요. 또 하나는 8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게 최순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당시 여당 의원들은 직간접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탄핵이 발생하는 과정의 책임과 당시 여당 의원들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 쭉 과정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나 명태균 씨 문제나 여당 의원들 거의 모두가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 때도 직접 관여를 했고 여당 공천에 깊숙이 관여한 흔적들이 매우 나오기 때문에 현재의 이 사태가 오게 되는
사실상 V0라고 하는 그 김건희 여사와 여당 의원들의 직간접적인 연관이 매우 깊숙해서 이것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두 가지 점을 주목합니다. 네. 탄핵 반대할 때 예. 국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내년 대선에 다음 대선에 안 나오면 탄핵 지금 당장 찬성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한 예지만요. 예. 여당 내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가 엄청 심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여당의 솔직한 고민과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헌법 가치, 헌법 질서 수호, 민주주의 이런 게 국민들의 관심사거든요. 차기 대선은 그때 가서 또 선택할 문제예요. 그런데 정작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은 대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차기 대선에.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주의인데 여당은 대선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한꺼풀 바꿔서 얘기하면 권력에 관심이 있는 얘기예요. 야당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야당도 권력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관심이 있는 것을 차후의 문제로 두고 가슴 속에 두고 또 드러내지 않는 것, 우선 문제를 풀어나가고 집중해야 할 것에 힘을 쏟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자기네가 관심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건 숨겨야 돼요. 그걸 말로 꺼내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그것에 의존한다라는 거는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네. 근데 이재명 포비아라는 게 구체적으로 개념 정리부터 좀 하죠.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뭐 두려워한다? 포비아의 뜻은 두려워한다는데 네, 공포심을 갖고 있다? 뭘 하더라도 싫다부터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중첩적인 감성의 정치 감정의 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포비아라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많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반대 안 한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태로울 것이다 하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전략적인 전술적인 정치 기술 시각이 있겠죠. 그런데 글쎄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와닿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또 거기에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포비아까지 갈 필요성이 있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김영건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누가 그럼 권력에 더 집착하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서로 공방이 되는 것인데 전제는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권력 행사를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서 국민적인 그 지지를 더 얻어가느냐는 것인데 어느 쪽이 지금 더 권력에 집착하는지 글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권력에 집착하는 오판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권력 집착은 좀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기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의 판단과 권한은 분명하게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는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권력을 갖고 싶으면 내가 왜 권력을 가져야 하는지 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빠른 일이지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몸을 던져서 그것을 방어하고 있는 이 와중에 여당이 그런 노골적인 권력에 대한 집착에 판단을 흐린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장은 탄핵 정국이 되어서 좀 좋은 쪽에 승기랄까요? 아니면 반사이익
민주당이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거꾸로 잘못 생각하면은 이것을 이런 상황에서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반사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이거는 박질 실장님 먼저 한 말씀 주실까요?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뭐 권력이라는 정치, 정권을 탈환 내지는 정권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최일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영순이잖아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 지금 조성된 것이죠. 뭐 아까 우리가 뭐 계엄이 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약간 얘기를 했지만 그건 별개로 하고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핀치에 몰려 있고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상황인 것이고 모든 그 자칫 잘못하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변명해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정치적 지형이라면은 당연히 지금 민주당이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를 점했죠. 그리고 제가 좀 냉정하게 표현한다면 민주당이 아마 목표였을 겁니다. 그건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또 계엄의 부분과도 연계되지만 과연 미스테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계엄까지 선포해서 이 난리를 쳤느냐 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는 실수이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 말려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정통성을 내심 아니면 또 공개적으로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은 없어요. 취임식 이래로. 뭐 인정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물론 윤 대통령이 급작스레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고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 여러 납득하기 힘든 행보나 아니면은 좀 스캔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윤 정권을 제대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고 그런 탄핵을 중간 지점에 와서는 탄핵을 공공연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탄핵까지 됐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가서 최종 판결이 나야 되겠지만 그런 목적을 이룬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다음 차기 이 대한민국 그 최고 권력을 잡는 데는 엄청나게 지금 유리한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은 부인할 수 없죠. 물론 아니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게 너무 노골화됐다는 점도 제가 좀 부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0.73% 차이의 패배라는 것이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그것이 부정선거였거나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다라는 발언이나 접근은 한 적이 없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끊임없이 노정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과 염려는 일관되게 있었지만은 그것이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12월 3일 날 밤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중심으로 보여준 움직임은 국민들에게 매우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최근에 이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단체방의 대화록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쭉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다 지도부의 결정을 그 순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지도부의 의견을 묻지 않고 모두가 국회로 모이고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DNA는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